이 책의 독자들 모두가 긍정의 힘에 관한 내 경험담을 믿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누구는 나를 사기꾼이라 할 것이고 또 누구는 멍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반응에 먼저 답하고자 한다. 요새 긍정의 한마디가 지닌 힘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나는 풍요로운 가치를 지닌 것처럼 보이게끔 가능한 분명하게 말하려고 한다. 진짜 긍정의 한마디가 다소 마법처럼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한다면 과학은 아마도 지금쯤 그 힘을 밝혀냈을 것이다. 그러나 심령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듯 시간이 지나더라도 긍정의 한마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긍정의 한마디란 정신적 현상이며 심리학과 지각 능력의 영역에 속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긍정의 한마디를 시도하는 사람의 뇌에는 집중력이나 동기부여, 기타 화학적인 다수의 반응들과 관련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추측컨대 이러한 반응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라면 긍정의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기도, 시각화, 구호 외치기 등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나는 긍정의 한마디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 자체가 긍정의 한마디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변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긍정의 한마디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긍정의 한마디의 힘처럼 보이는 것이 선택적 기억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잊고 싶은 것은 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긍정의 한마디를 시도하는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행운만을 기억하고 불운은 잊어버리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선택적 기억의 결과가 긍정의 한마디가 실제보다 훌륭하게 작동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또 다른 그럴듯한 설명은 긍정의 한마디를 시도해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외계인들에게 납치된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내 경험담은 물론 거짓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거짓 기억도 긍정의 한마디가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성공은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은 것이거나 평범한 일임에도 엄청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거짓 기억은 너무나 흔해서 당신도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리라. 당신이 자세히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일이 알고 보니 당신이 아닌 여동생이 겪었던 일일 수도 있다. 인간은 거짓 기억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낸다. 또 다른 이유는 낙관주의자들은 비관주의자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경향이 있다. 날마다 긍정의 한마디를 부지런히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낙관주의자라고 할 만하다. 낙관주의자들은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상상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낙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행운을 쉽게 발견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인과관계를 오해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파고드는 사람이라면 긍정의 한마디 자체를 따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내 경우 첫 책을 쓰기 전까지 마음속의 무의식은 글을 제대로 써본 적도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좋은 책을 쓸 만한 재능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긍정의 한마디는 무의식이 합리적인 정신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로 활약한다. 비록 상식은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당신이 성공에 필요한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진짜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제법 많다. 마지막으로 나약한 우리의 뇌는 실제에 대한 정확한 인상을 주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대신 우리의 조그만 뇌는 필수적인 장점들과 일종의 내적 지속성을 지닌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뇌가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올바른 종교를 고르면 다른 모든 가련한 영혼들은 깊은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당신의 이웃은 전생을 기억한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심장수술을 받는 동안 신을 봤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둘 다 옳을 수는 없다. 하지만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별로 해가 되지 않는 망상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는 다중 우주에서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조그만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불확실성에 대한 느낌을 보상받기 위해 망상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과 연관된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으로 긍정의 한마디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내 블로그를 구독한다면 내가 우리 인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살아가는 홀로그램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은 처음 들었을 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소행성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아는데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면 인간은 무엇을 했겠는가? 나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각각의 성격을 가능하다면 DNA 정보까지 입력해서 우주로 내보내 우리의 문명과 기억 그리고 정신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으리라 생각한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빅뱅 이후로 시간이 시작됐다고 가정할 때 당신이 시간의 어느 지점을 고르더라도 그 전보다는 그 뒤에 무한한 시간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느 날 인간 존재가 어떤 이유에서든 멸종 위기에 처하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남겨진 존재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어떤 사람들은 홀로그램 시나리오가 가능하기에는 우리 우주의 나이가 너무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그램이라면 우리가 감각하는 우주의 나이 역시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의 실제 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보다 수조 배 많을지도 모른다.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지만 너무 빠져들지는 마라. 다만 완결성을 위해 포함시켰을 뿐이다. 우리가 사실상 컴퓨터가 만들어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면 긍정의 한마디는 프로그램 코드의 평범한 한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반복하지만 나는 긍정의 한마디가 내게는 효과가 좋았으니 당신에게도 통하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 그러니 당신도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자세한 방법을 알려달라는 이메일은 보내지 말아달라. 나는 이런 이메일을 수백 통쯤 받았지만 늘 나도 모릅니다 라고 답했을 뿐이다. 어쨌든 나는 긍정의 한마디를 정확히 얼마나 쓰건 속으로 되뇌건 종이에 쓰건 컴퓨터로 쓰건 정확히 몇 줄을 하건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주제, 패자들은 목표에 열정을 쏟고 승자들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과 긍정의 한마디라는 방법이 모순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긍정의 한마디는 목표에 열중하는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긍정의 한마디를 시도하는 것이 집중력을 발휘하고
낙천주의와 에너지를 끌어올리며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재능을 꽃피우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겠다. 긍정의 한마디를 시도해볼 생각이라면 행운이 따라올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해보기를 권한다.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데 복권 구입보다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목표를 설정하고 싶어 한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겨먹은 모양이다. 하지만 목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을 때만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내가 긍정의 한마디를 믿느냐고? 나는 긍정의 한마디를 여러 번 시도했고 내가 기억하는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다고 믿는다. 나로서는 긍정의 한마디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긍정의 한마디를 해서 누가 감정이든 몸이든 다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뿐이다. 나는 호기심으로 긍정의 한마디를 시도했다. 게다가 이는 공짜다.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